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엑사이다 사연입니다. 자, 오늘 엑사이다 사연은 현재 국립대에서 농대, 그러니까 농업대죠? 네, 농업대의 4학년이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석박사를 해서 이렇게 교수를 하고 싶어서 토플 공부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석박사에서 교수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업대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영농 쪽을 이제 가서 농사 짓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결론은 교수가 꿈인데 농부가 돈은 더 잘 벌 것 같다. 농사 짓는 게 농사꾼이. 그러면 자기가 교수를 해야겠느냐,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영농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농부를 해서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는 명예만 이렇게 원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대학교 4학년이 돼 보니까 명예도 돈이 없으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는데 연구자의 길도 걷고 싶고 이제 여기서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일단 교수가 되는 거는, 교수님이 되는 거는 꼭 대학원 석사 박사를 거쳐서 교수님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해야지 교수님이 되는 건데, 겸임교수밖에는 못하죠. 아니면 부교수,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강사를 20년을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또 겸임교수를 했었고요. 계속.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이제 부교수 자리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교수님이 되는 길은 반드시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만 거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개의 고민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농부가 됐다가 거기서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고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이제 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겸임교수나 이런 자리도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집안에 그렇게 재력이 크지 않아서 교수를 할 때까지 다 돈을 대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영농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특허를 내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짧게 논문으로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을 갔다가 교수님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걸 왜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교수님을 꿈꾸다가 농부를 해서 실속을 차려서 돈을 버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고민의 순서가, 내가 대학을 나와서, 자, 외국에서 석박사도 그래요. 여기서 어떤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이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게 있을 때 좋은 이제 조건으로, 장학금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석박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부라도 우리나라에서 영농기술에 내가 발을 담궜다가 성과를 보이고 그걸로 특허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걸로 논문도 짧게 쓰고, 그래서 석박사 초빙을 받아서 오히려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석박사를 그렇게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순서상의 문제예요. 뭐가 먼저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재력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거를 뭐 이제 하셨어요. 재력이 중요한 거를. 대부분의 그 강사, 학원 강사분들이 다 교수님을 꿈꾸면서 이제 외국에서 석박사를 하다가 이제 집안에 IMF가 터지거나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여튼 그래서 집안의 재력이 무너지면서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집안의 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석사 박사를 스트레이트로 외국에서 자기 돈으로 장학금 안 받고 하겠다. 아, 그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거의 기본적으로 2, 3억 원 깨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 영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하러 다닐 때, 그 리즈라는 대학이 있어요. 영국에. LEEDS, 리즈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한 한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석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석사를 하게 됐냐면 딱 이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영농 쪽으로 특허를 받아서 한국에서 그거를 짧게 페이퍼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지원서에 장학금을 같이 요구해서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석사를 영국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의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순서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립대에서 영농기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필드 현장에서 영농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특허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장학금을 신청해서 석박사를 가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이거 절대 분리되는 거를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돈이 돼? 그래서 내가 2, 3억을 쏟아붓고 교수를 할 거야? 안 돼? 안 되면은 내가 벌어야지. 벌으면 일단은 영농 쪽으로 가서 특허를 받는 기술을 개발하고 돈도 벌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숏한 이제 페이퍼를 준비해서 내가 장학금으로 노리고 이런 순서잖아요. 이 순서를 왜 잘 안 알아보시고 그 정보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남들이 뭐 한대, 남들이 뭐 같이 병행하면 어떻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좀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왜 그러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이제 짧게 그 리즈에서 만난 분 얘기 들었는데 딱 이 케이스였거든요. 지방국립대에서 농경대를 나와서 이제 농업기술 특허 그걸 받아서 페이퍼를 내고 그 다음에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장학금 신청을 해서 석사를 온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벌어야지. 어떻게 벌 거야? 벌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순서를 고민하셔야지 이게 지금 교수님을 하느냐 농부를 하느냐 이런 결론적인 고민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민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부족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실제로 그 분야의 분들과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정보를 좀 주고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유학 이런 게 아니죠. 학교도 알아보셨을 거고 어떤 교수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근처에도 못 가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1도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교수야 농부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세트로 스토리 라인이 구성되는 결계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고 결과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 주변에 제대로 된 살아있는 정보를 좀 들으시고요. 다른 분들은 유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 자기 돈 갖다 박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 중간에 타이밍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핵사이다. 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